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생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과전법 제도의 변화 과정입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이 안 나왔으면 다 내년에 시험 나오겠지라는 마인드로 정말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토지제도와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계속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본적인 틀거리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래서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 다음에 녹봉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 과정, 이렇게 추가되는 과정 이런 게 있는데요. 자, 그래서 과전법은 고려 말의 공양왕 때입니다. 사실상 뭡니까? 공양왕은 허수아비고 사대부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제 조선시대 토지제도 보시면 돼요. 자, 직전법은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 관수관급제는 성종 때입니다. 네. 자, 완전 녹봉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그래서 해당하는 거 순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과전법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그래서 수조권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전이 막 넓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경기도로 한정해서 시행합니다. 이건 은근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전식과의 경우는 전국적 시행하거든. 이거랑 뭡니까? 은근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하되 수도권을 분배하다 뭡니까? 뭐가 원칙이야? 반납이 원칙인데 요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현직 관리 반납이 원칙이다 라고 할 때 반납 시점이에요. 여러분 내가 관리가 되면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은퇴했어. 그럼 은퇴하면 전직 관리지. 자, 그러다 그때도 뭡니까? 보유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사망할 때 반납하는 거예요. 한번 공무원 된 다음에 사망하면 그 다음에 반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족. 반납을 하면 유가족, 해당하는 공무원의 유가족이 살 수가 없어요 할 때 뭡니까? 그래서 과부가 몸을 지켜라. 수신전이고요. 네, 얼라를 키워라. 뭡니까? 그 다음에 수신전과 휴양전을 다시 재지급받을 수 있어요. 반납이 우선 원칙이에요. 반납하고 다시 받는 거지.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대로 인정됐다면 틀려요. 반납하고 다시 받는 거예요. 재지급되는데 뭡니까? 이 수신전, 휴양전 뭐가 돼? 해습이 돼요. 그래서 뭡니까? 뭘 우대한 거야? 기본적으로 사대부들을 우대한 거지. 사대부들.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고려시대랑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계속 보유하지. 그 다음에 수신전, 휴양전도 계속 증가하겠죠. 관리가 늘어날수록 뭡니까? 그 다음에 그 관리가 사망하면 또 이것도 늘어나겠지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토지의 부족 현상입니다. 세조 때 뭡니까? 어떤 거야? 과전법 중에서 현직 관리에게만 줘라. 해서 직전법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부족 현상의 해소를 위해서 그에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분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반납을 언제 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 반납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 뭡니까? 반납 시점이 앞으로 당겨진 것이 은퇴가 됩니다. 내가 현직 관리였다가 은퇴하면 뭡니까? 그냥 다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퇴직금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 뭡니까? 은퇴를 해도 내가 보유하다가 죽을 때 반납하고 그랬는데 뭡니까? 이게 어떤 거야? 퇴직금이 없어졌고요. 그러다 뭡니까? 수신전, 휴양전 너무 많아. 휴양전은 뭡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토지가 부족해져서 그래요. 몰수 폐지합니다. 자, 특히 세조에게 뭡니까?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난 수양대군 왕으로 인정하래 하는 애들이 뭡니까? 다 때려치고 나가거든. 그래서 뭡니까? 토지의 부족 현상도 있고요. 또 정치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왕 됐을 때 남아있는 애들에게만 이걸 지급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세조 때. 자, 그다음에 수신전, 휴양전은 몰수 폐지했다. 라고 할 때, 자, 그럼 뭡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토지의 이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뭡니까? 했는데,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해? 정책의 실패예요. 정책의 실패입니다. 어떤 거야? 정책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좋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세금 과다 징수입니다. 자, 그럼 어떤 거냐면 제가 조선시대 때 공무원이야. 은퇴를 하면 이 땅을 토해내야 되죠. 더 이상 세금을 못 걷어.
그거 어떤 거야? 내가 벼슬 이할 때 최대한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조선시대 이 과전법 시스템의 원칙은 뭐냐면 내가 세금 거둘 수 있는 땅 가서 뭡니까? 내가 직접 걷는 거예요. 세금 내놔 할 때, 무슨 대감만이 뭐, 이번에 농사가 좀 잘 안 되는데, 더 많이 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관계자, 내 당사자니까 가서 우리가 어떻게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다음 뭡니까? 두 번째.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관리. 우리의 토지 소유욕. 그걸 뭡니까? 자극합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대감만까지 됐는데 뭡니까?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다 반납하면 뭐야? 나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럴 때 어떻다? 내가 대감만임일 땐 권력 있지. 권력 있을 때 뭡니까? 토지를 빼앗아서 소작시키면 되겠네? 이거예요. 특히 뭡니까? 세조의 경우에는 뭡니까? 세조의 경우에는 이 정통성이 떨어지지. 이 조카를 제거한 다음에 왕이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특히 공신들, 훈구조, 공신들이 뭡니까?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뭡니까? 면제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야? 다시 농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 상황에서 뭡니까? 성종 때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요 해서 뭡니까? 성종은 뭘 주목하는 거야? 직접 거두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걷더라. 나올 때 뭡니까? 뭔 유지해요? 직전법, 과전법에 기반한 뭡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직전법 체제는 유지해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요 땅, 특정한 땅에 내가 가서 직접 거두니까 뭐야? 내가 이해관계 당사자잖아. 많이 걷어가는 이 문제 해서 뭡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뭐야? 자,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으로 해서 뭡니까? 관리. 관청에서 대신 징수해서 뭐 하는 거야?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기 있는 저 땅은 관리인 내가 거둔 땅인데 내가 직접 가서 거두니까 얘가 이해관계 당사자잖아. 당신은 빠지셔. 해서 뭐야? 제3자. 관청에서 객관적으로 거둔 다음에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있는 대감마님이 세금 걷는 땅 그건 유지가 돼. 근데 국가가 대신 걷어서 대신 주는 게 뭐야? 관수강급. 그래서 뭐야? 직전법 체제가 유지된다는 거 그 얘기예요. 수조권은 분급되어 있는데 그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뭡니까? 3자가 대신 가서 걷어서 전달해 주는 게 뭐야? 관수관급제. 관수관급제에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뭡니까? 일시적으로 강화가 돼요. 성종 때 뭡니까? 정치를 잘했거든. 근데 뭐야? 일시적 강화되었지 뭡니까? 어떤 거야? 이 토지 소유용 이 문제는 끝내 해결이 안 됩니다. 지주제는 여전히 확산됩니다. 명종 때 뭡니까? 더 이상 뭐다? 직전법, 수조권을 기반으로 하는 토지제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전법의 폐지다. 그래서 뭐야? 국가가 모두 다 걷어서 뭐야? 녹봉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걸어치고 녹봉제라 했는데 녹봉은 이전에도 있습니다. 이전에 과전법 이런 거 할 때도 뭡니까? 땅이 모자르면 뭡니까? 국가가 녹봉을 대신 일부를 지급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전법과 녹봉 이걸 같이 운영했는데 이 뭐야? 세금을 대신 걷어가라는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고 뭡니까? 오로지 녹봉만 주는 거예요. 녹봉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수조권을 기반으로 한 토지 제도가 세금을 걷는 사람이 전주예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농민이 전객이다. 전주 전객제랍니다. 이게 폐지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주 전객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칙은 뭐냐면 모든 땅은 나라님의 땅이다. 이게 원칙 하에서 뭡니까? 세금을 내는 게 전객이고요. 세금을 걷는 게 전주예요. 그럼 뭐야? 수조권이야, 수조권. 요게 폐지되고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농장이 확대되고 있죠. 농민의 땅을 빼앗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어떤 거야? 그래서 뭡니까?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뭡니까? 땅 주인. 내가 대감마님인데, 내가 저기 세금 걷는 땅인데 내가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았어. 그럼 뭐야? 지주예요. 그 다음에 토장료를 내지. 이게 뭡니까?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농민이 땅을 빼앗겼으니까 거기서 뭐야? 임대료를 내고, 그 다음 뭡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지주와 전호제가 확산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은 어떤 거예요? 수조권, 세금을 대신 걷어가라는 뭡니까? 그 제도는 약화되고요. 그다음 뭡니까? 다시 뭐야? 고려시대 때처럼 뭐 하는 거야? 권력자들이 뭡니까? 농민의 땅을 뭐 권력으로 빼앗건 고리대로 빼앗건 뭡니까? 해서 뭡니까? 다시 농장이 확대돼. 그다음 확대된 농장에 뭡니까?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는 거지. 그래서 뭐야? 전주전객제의 축소 폐지. 그다음 뭐야? 지주제의 확산. 이게 뭡니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제도의 변화 과정. 요거를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요걸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우리가 이따가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뭡니까?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토지제도의 맨처음입니다. 과전법. 자, 경기 지방의 토지를 지급했다.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경기 이외의 지방에서 사전이 성장을 방지하고자 했다. 고려 말에 뭡니까? 사전이 막 넓어지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경기도에만 지급을 했다. 자, 대상은 전현직 관리, 수조권, 세금 징수권을 지급. 자, 관리가 사망하면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한계는 토지의 재지급과 세습이다. 죽은 관료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료 사망한 다음에 반납한 토지의 일부를 수신전, 몸을 지켜라. 미망인입니다. 과부죠. 휴량전, 자녀요. 자녀를 잘 키워라. 그래서 다시 지급해서 세습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당연히 뭡니까? 토지가 부족해져요.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모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전법 운영과별을 읽어보세요. 예전에 뭐 7급 시험 국사에서 볼 때 뭡니까? 이런 데서 냈거든. 따로 정리를 한 내용인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네, 뭐 넘어가실 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직전법이다. 직전법. 자, 과전, 수신전, 휴량전 등이 세습됩니다. 어떤 거야? 원래 과전은 반납이 원칙인데 이게 원칙이 안 지켜지는 거죠. 뭐냐? 불법적인 거예요. 자, 공신과 관리의 증가.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자, 목적은 관리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지정을 강화하는 게 이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줄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은 현직 관리에게 지급해서 직전법이다. 수신전, 휴량전, 몰수 폐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합니다. 지급량 조정. 최고 150개였던 지급 개수를 어떤 거야? 110개로 감축해서 뭡니까?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지급하는 액수는 계속 줄여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하는 거죠? 급여가 감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수조권의 분급 개수를 뭡니까? 줄입니다. 자, 결과는 집권치의 강화이다. 관료의 특권을 배제. 그래서 일시적 집권치의 강화입니다. 특히 어떤 거야? 세조가 왕위 찬탈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일한 애들. 이런 애들은 뭡니까? 여전히 힘이 있겠지. 강화를 가져왔는데 농장 형성. 이건 뭐야? 부작용입니다. 정책의 실패이죠. 원래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떤 거야? 은퇴 후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진 현직 관료의 토지 소유 요건을 자극해요. 자, 이거를 실시하면 뭡니까? 그래서 이거 실시한다면 니네 뭐야? 마음대로 뭐야? 농장을 넓혀. 원래 이런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야? 어떤 부작용입니다. 훈구 세력 어떤 거야? 세조의 공신들이지. 농장 형성이 시작되었다. 자, 다음에 과단 수조권 남용이다. 자, 농민에 대한 관료들의 무리한 조세의 징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관수관급제 성종됩니다. 수조권에서 뭡니까? 세금 징수권을 받은 관리는 스스로 그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초기 과전법의 경우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한 일이 많았어요. 원래 이게 있었는데 세조 이후에 이런 경향이 심화된 거예요. 자, 목적은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게 실시하였다. 해서 지방 관하에서 그의 생산량을 대신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전달해주는 방식. 그래서 관수, 관급이다. 자, 양반 관료들이 뭡니까? 수조권,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뭡니까? 지배하는 방식. 세금 더 내! 한 다음에 농민을 뭐 갈구거나 이런 방식이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해서 일시적으로 그래요. 성종, 유능한 왕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일시적 강화되었으나 양반 지주들의 농장은 확대되고 자영농은 몰락해갔다. 이러한 커다란 흐름 자체는 못 막은 거예요. 자, 녹봉됩니다. 명종됩니다. 15세기 말 이후에는 양반 지주를 중심으로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 어떤 거야? 농장이 계속 확대해 가는 거지. 직전의 부족과 재정의 고갈 만성화되면서 직전세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 재정으로 전용하는 정책이 자주 실시되었다. 그래서 내용은 16세기 중엽에 수조권을 지급을 기반으로 하는 직전법을 완전히 폐지하고요. 관리에게 녹봉만 지급합니다. 국가가 다 걷어서 옵니까? 그 다음에 나눠준 거지.
자, 결과가 지주전호제 일반화. 그다음 뭡니까? 병작반수제 어떤 거예요? 토작을 준 다음에 뭡니까? 수확의 절반을 걷는 거예요. 땅 주인이. 이게 강화됩니다. 원래 초기 과전법에서는 뭡니까? 이거 금지했던 거지. 토작 준 다음에 반 걷는 걸 원래 법적으로 금지했다가 이게 뭡니까? 깨진 겁니다. 자, 보시면 연결되는 겁니다. 농장의 확산, 토지의 생산성 향상, 토지의 사유관념이 확산됨에 따라 사전 대부분은 병작반수제가 적용. 자, 토지 소유는 양반 지주 중심으로 편중됩니다. 그래서 양반이 땅의 소유주, 지주예요. 자, 방법은 양반 관료와 지방 토들의, 지방의 유력자들의 매매, 사고요. 그 다음 뭡니까? 겸병, 빼앗고요. 그 다음 뭡니까? 개간, 뭐 이런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자, 결과는 지주전호제 확산입니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 병작반수제에 입학한 지주제는 16세기의 직전제 소멸과 함께 더욱 확산해서 일반화됩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죠.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수조권을 기반으로 한 토지제도. 과전법 때 뭡니까? 전법 때 뭡니까? 전문세족의 땅을 몰수한 다음에 양반 관료들에게 뭐 하는 거죠? 세금 징수권을 분배했죠. 이 시스템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수조권 분급했을 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관료가 전주, 세금을 바치는 경작자가 전객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폐지되고요. 그다음 뭡니까? 지주전호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자, 보시고요. 직전법의 폐지는 전주전객제 붕괴, 지주전호제가 확산되는 과정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자영농 몰락, 대부분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뭡니까? 고려 말의 상황으로 점차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조선 중기 이후 양극화 문제. 뭡니까? 그건 뭐야? 토지, 농장의 확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사회니까 소수의 지주가 엄청나게 많은 땅을 다시 보유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후 조선 후기에 개혁안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농학파 이거 뭡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농장 확대, 양극화, 빈부의 격차 문제예요. 중농학파는 뭡니까? 다시 토지를 자영농에게 재분배하자. 이게 중농학파고요. 그다음 뭡니까? 중상학파. 자, 토지제도의 격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상공업을 진흥하자라는 거예요. 중상학파는 어떤 견해냐면 모든 사람이 농업을 할 필요 없다. 상공업이 진흥되면 어떤 거야? 뭐 교역 늘어나고 뭐 청나라와 조선시대 후기에 이렇게 무역 같은 거 많이 하면 어떤 거야? 국가의 부가 막 늘기 때문에 농업에 매달릴 필요 없다. 그래서 요 문제를 뭡니까? 요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조선시대 후기에 실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요 문제 있죠. 요 문제. 이 자영농 몰락. 요 문제에 대한 뭡니까? 해결 방안이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학이라 합니다. 실학이 제기되는 배경 이거예요. 알아두시고요. 자, 지주전호제 뭡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내용 뭡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긴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직접 봅시다. 자, 보시면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2012년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계속 변형됩니다. 자, 조선 전개 토지제도에 대한 해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자, 지방관청에서 그의 생산량 조사,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거두어서 전달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관수관급이다. 관수관급이다. 성종 때예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과 관직 진출한 신진사 대비 경제 기반. 이건 뭐야? 이건 고려 말의 과전법이죠. 자, 과전의 세습.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집니다. 형직관리. 이거 뭐야? 직전법이다. 과전법이 1번이고요. 직전법이 2번이고요. 관수관급제가 3번이죠. 그럼 시기수로 뭡니까? 가의 순서. 이건 맞아요. 순서는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관수관급제가 시대에서 뭡니까? 국가의 토지 배권이 성종 때 강화되었다. 강화된 거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강화된 건 맞아요. 맞아요. 자, 다음에 과전법. 사전은 처음에 경기 지방에 한정해 지급했다. 맞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묻습니다. 이건 경기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주전호제의 관행이 줄었다. 이게 답이죠. 직전법 폐지는 뭐야? 지주전호제의 일반화예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지주, 농장 확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좋은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조선시대 전개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면 이 종합 이것도 역시 좋은 문제입니다. 요 문제도 여러분 풀이할 수 있으면 정리가 잘 되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현직 관리에서 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는 쪽으로 확대됐다면 틀리죠. 가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넘어가면서 현직 관리에게만 준 거지. 이건 아닙니다. 자, 일반 백성들은 뭡니까? 민전을 경작함으로 소유권을 확보했다. 요 얘기예요. 명의는 나라님 건데, 국가의 건데, 그 사람이 사실상 뭡니까? 해당한 농민이 이걸 뭡니까? 영구적으로 경작함으로 뭐야? 사실상 뭡니까? 소유권을 확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맞아요. 자, 16세기에는 수조권이 폐지, 소유권에 의한 토지제도가 심화되었다. 우리가 앞에 풀었던 문제가 같은 내용이었죠. 네, 수신전과 휴양전의 지급은 폐지되죠. 여러분 사실상 이건 뭘 묻는 거야? 세조 때 직전법을 묻는 문제죠. 그 다음에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었다 해서 니은, 디귿, 미음에서 답이 2번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풀었던 문제와 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으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분야 여기에 해당하는 이 단원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 자, 세금제도 수취 최저의 확립은 세금제도 얘기는 뭡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